안녕하세요. 골든에이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0대가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모임에서 받는 상처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모임이 두려워집니다. 특히 성공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했던 모임이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얼굴이나 보자며 모인 것이었죠.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속에 담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자리였습니다. 팍팍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받는 단순한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다 떠는 맛이 있다 보니 사람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6명이 되고 8명이 되고 결국 13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도 없었고 회비도 없었어요. 모이는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밥값만 내면 끝이었죠. 가끔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차 한 잔씩 돌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커지면서 일이 복잡해졌어요. 야유회도 하고 연극 관람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할 일이 늘어나니 회장과 총무가 필요했죠. 당연히 돈도 필요했고 회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모임이 모양새를 갖춰갈수록 뒷말이 많아졌어요. 그저 얼굴이나 보자던 단순한 모임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4명일 때는 모든 일을 다 같이 알고 처리했어요. 하지만 13명이 되니 몇 명만 아는 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연락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장의 단독 처리가 늘어갔어요. 상황은 오해를 거듭하며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는 일이 늘어갔죠. 모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의 모임이 아닙니다.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얼굴이나 보자던 즐거운 모임은 사라졌어요. 불편한 모임이 되어 모임이 아니라 흩어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모이는데 마음은 흩어지는 아이러니 속에서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가면 안 되는 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질투하는 모임입니다. 유명한 셰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셰프에게는 30년 가까이 만나온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셰프가 유명해지고 난 후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 모임에서 2차를 갔을 때 2차는 누가 돈을 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셰프는 당연히 2차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왜 내가 2차를 쏘느냐 잘난 척하냐고 했습니다. 결국 싸움이 났고 그 후 셰프는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오랜 친구 모임이 2차 회식비 문제로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2차 회식비가 아니었어요. 셰프가 유명해진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지인에게서도 들었습니다. 이 친구 역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었어요.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모임 중간에 나오면서 오늘 회식비 반을 내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창이 낼 거면 다 내지 왜 반만 내냐 짠돌이라고 했어요. 친구 사이에 장난스럽게 한 말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투나 표정을 보면 그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 동창은 아기로 한 말이었고 돈도 많으면서 왜 반만 내느냐는 의미였습니다. 회식비 반을 내겠다는데 왜 다 내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는 것도 보통 상황에서는 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것도 친구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 이 친구도 동창 모임에 더는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회식비를 반내도 문제, 다 내도 문제예요. 그럼 n분의 1로 나눠내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공해서 돈도 벌었는데 친구들에게 한턱 내지 않는 쫀쫀하고 야박한 친구가 되어버려요.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친구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 해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사람은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욕을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하기 전에는 모임에 나갔는데 성공한 다음부터는 나가지 않는다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콧대가 높아졌다고 비난받습니다. 결국 뭘 해도 욕먹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모든 친구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성공한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말을 내뱉는 사람은 소수예요. 하지만 10명 중 1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록 1명이지만 그 1명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런 친구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그 모임에는 더는 나갈 수가 없어요. 성공한 후 모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 셰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후 과거 인연이 끊기고 맙니다. 밥값을 누가 내느냐,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로 인간관계가 꼬인다는 건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친구 관계,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면 웬만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어요.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밥값, 술값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가 영향을 받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로 성공한 사람,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잘 아는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가 힘듭니다. 즉, 자기가 잘 나가기 전, 성공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모임 말이에요. 업무와 무관한 순수한 인간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모임이라 해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나가기가 어려워요. 성공한 후 사람이 편해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서 상처를 받아서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된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이어지는 송년회 모임의 걱정부터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마시게 될까?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인데. 라는 걱정과 함께 오랜만에 보게 될 반가운 사람들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하죠. 송년회는 본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잘못된 음주 문화가 좋은 뜻을 그르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술과 함께하는 흥청망청한 송년회 문화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모임 중에 술이 만땅이 되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한 소리하고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누구는 돈이 많다, 사회는 어떻다 이러면서 온갖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술 먹고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 같은 모임에 있는 회원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뒤돌아서면 서로 흉보기 바쁘고 굳이 이런 모임을 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임은 가능하면 절대 참석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식으로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송년회가 아니라 구성원 및 가족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 해요. 새로운 송년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1차, 2차로 이어지는 왜곡된 음주 문화, 술에 취기에 지난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막가파식 송년회 문화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해요. 모임을 아예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만큼 제약되는 부분과 허용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도가 지나치거나 흐트러뜨릴 경우 부딪힘은 따라와요.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하는 분야의 것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일은 참 매력적이에요. 서로를 엮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해주며 서로 성장하는 곳이 되고 있다면 그 모임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손익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함만을 호소한다면 어떨까요? 자기만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모임에 임하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 파열음이 일게 되어 있어요. 작은 일도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며 매번 불평하는 경우도 종종 마주합니다. 항상 그런 부류들은 팀 분위기를 흐려놓기도 하고 팀워크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봉사가 아닌 자신에게 이득이 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임을 결성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성장하는 모임들은 누군가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주인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듯 그 이면에 땀 흘리는 이들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오래가는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것인가?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모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젊을 때만큼 무한하지 않거든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안한 모임을 선택하세요.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임,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고 있는 모임에 자존감 도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다양한 말로 나의 자존감을 도둑질해 갑니다. 나의 모자란 자존감을 누군가를 만나서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린다면 더 이상 자존감 도둑들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굳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 변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이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해 줄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이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모임은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만 안겨줄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니에요. 나를 지치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50대 이후에는 더욱 선택적으로 인간관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질보다는 양이 아니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좋은 모임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모임을 다녀온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고 지친 느낌이 드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모임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모임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 모임이 문제라면 새로운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한 모임, 봉사활동을 통한 모임, 학습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건전한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임들은 공통의 목표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두 가지 위험한 모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임입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며 금전적인 문제로 트집을 잡는 모임은 피하세요. 둘째,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입니다. 건전한 대화보다는 술에 취해 불평과 험담만 늘어놓는 모임은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모임들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더욱 선택적이고 지혜로워야 해요.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관계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